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세계적인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과 신규 환자, 사망자 현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15%대까지 분리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의 현황, 특성,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65세 이상 성인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필드 이펙티브니스, 실제 매스 백시네이션 하면서 테스트 네거티브 디자인으로 효과를 평가한 발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1억 5천 4백만 명 이상의 확진자, 323만 명의 사망자. 뭐 이건 이제 실제 진단된 사례 대부분이고, 이제 진단 안 된 사례는 이보다 뭐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훨씬 더 많겠죠. 현재 가장 유행 이래로 가장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5월 4일 날 발표한 역학 최신 자료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지난주일에 이제 570만 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9주째 계속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거의 신규 확진자의 반이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가 가장 유행의 중심에 있고, 사망자도 지난주에 이제 9만 3천 명 이상 늘어서 사망자 수 증가도 지금 신규 확진자에 이어서 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뭐 거의 모든 대륙이 이제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됐지만, 지금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있는 이 서남아시아가 이제 가장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 서태평양,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은 약간 평탄한 증가 추세가 꺾여서 평탄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서남아시아 인도가 문제인데요. 뭐 일주일에 270만 명의 신규 확진자, 19%의 증가, 사망자가 48%가 증가됐습니다.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 증가됐고, 인도는 이미 환자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산소와 인공호흡기, 치료제 부족, 병상 부족, 심지어 화장 소각 수용 인원도 넘쳐나서 세계적으로 지금 G7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원을 할 정도로 인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은 1% 정도 증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가 추세가 일단 꺾인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서태평양이 그동안 세계적인 대륙 중에서 가장 환자 증가세가 발생 현황이 적었었는데, 뭐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 우리나라까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약간 지금 락다운을 다시 하면서 증가 추세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륙들은 락다운을 하면서 감소세로 줄어드는데, 이제 특히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이 아메리카와 이제 또 미국 이런 때 보면은 약 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유럽도 락다운 들어가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22% 감소하고 사망자도 1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뭐 워낙
뭐 사실 진단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연령군이 이제 평균 연령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었었는데, 뭐 아프리카도 신규 확진자 15% 감소, 사망자 13% 감소 이렇게 돼 있고요. 중동도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지금 14%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뭐 중동도 뭐 이란, 터키, 이라크 해가지고 3차 유행파가 거셌었는데 다시 락다운을 하면서 증가 추세가 지금 꺾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뭐 각 대륙이 아주 그 코로나19의 이제 유행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유행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보면 인도가 이제 일일 신규 확진자 38만 명 기록된 정도로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인도에서 뭐 충분히 검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8만 명이라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실제 발생은 이보다 몇 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상당히 암울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이 5만 9천 명, 이제 미국이 4만 8천 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프랑스가 2만 명, 그 다음에 독일이 1만 7천 명 정도로 뭐 백신 접종도 하지만은 서유럽에서 이제 락다운도 같이 병행하면서 감소 추세인데, 뭐 인도가 이제 독보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5주째, 뭐 4주째라고 볼 수가 있네요. 4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서유럽 국가의 이제 환자 발생 수는 많긴 한데, 이제 백신 접종 스피드도 높이면서 락다운을 병행해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여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망자 수를 줄여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100만 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추세입니다. 1월 17일이 경이 이제 정점이었는데, 현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일일 신규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현저히 감소된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도 역시 그 신규 확진자 수에 이어서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일일 사망자 수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도 현저히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 백신 접종의 위력이죠. 백신 접종으로 적어도 인구 50% 이상, 60% 접종을 하면 이 정도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단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접종이 60% 이상을 넘어가면서 그 접종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60% 이상을 넘겨서 70%, 80%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어떤 접종 거부 층이 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접종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줄면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또 수요도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60% 이상 넘을 때 어떻게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느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을 서베이를 해봤더니 61%의 경우는 접종하겠다. 그렇지만 거의 20% 경우는 접종 안 하겠다. 또 20%는 유보적이다. 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나 이 접종 의향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부작용 발생 사례들로 인해서 접종에 대한 의향을 접는 경우가 느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세계적인 그리고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베리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5월 4일 날 이제 WHO 역학 자료에 있는 것을 좀 참고하고 우리나라 질병청 보도 자료도 참고한 건데,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이제 스파이크 단백이 이렇게 돌기 단백이 그 바이러스 표면에 있으면 이것이 호흡기의 점막세포 AC2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에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가 아미노산 변이로 반영이 되고, 아미노산이 바뀌면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의 제일 머리 부분, 이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수용체 결합 부위인데, 여기가 이제 AC2 리셉터하고 붙는 부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이가 여기에 생기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 변이가 생기면 이것이 결합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결합 속도를 낮출 수도 있고 하는, 그래서 전염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변이는 전염력이 빨라지는 정도로 이제 변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변이 때문에 이제 중증도, 병원 입원, 사망, 이 중증도를 높여서 과연 치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스파이크 단백이 변이가 되면, 그 전에 이제 항체 치료제는 우한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첫 바이러스에 딱 맞춤으로 항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됐는데, 이게 변이가 돼서 모양이 이렇게 엉키게 되면은 이 항체나 백신으로 만들어진 면역 항체가 결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체 치료제나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의 대두와 확산은 상당히 여태까지의 팬데믹을 1년 4개월, 5개월째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Variant of Concern (VOC), 이걸 뭐 저는 우려 바이러스라고, 우려 변이 바이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질병청에서는 뭐 주요 변이 또 기타 변이 이렇게 나눴지만, Variant of Concern 이걸 우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Variant of Interest, 이거는 이제 관심 바이러스, 관심 변이 바이러스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기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제 질병청은 표현했지만,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전염력, 또 치사율, 백신 치료제의 효과 저하 이런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밝혀져서 최종적으로 그 특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우선은 이 지금 우려 변이 바이러스 (Variant of Concern) (VOC)에 해당되는 것이 영국 변이 B117, 남아공 B1351, 브라질 B1128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주요 변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 스파이크 단백의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물론 변이는 이 변이주에서 17개 뭐 23개 정도로 굉장히 여기저기 변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변이 시그너처 뮤테이션, 그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주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 머리 부분에 있는 변이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N501Y라든지 그 다음에 E484K라든지 K417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변이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5월 4일 현재 551명이 확인이 됐고, 영국 변이는 전염력을 50 내지 6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진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S진을 타겟으로 하는 PCR을 하는 검사법에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국에서 SGN 타겟 페일리어, SGTF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PCR 진단 키트에서는 이 SGN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때에 따라서 신속항원 진단 키트에도 영향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변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71명이 확인이 됐고, 역시 전염력이 50%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PCR 진단 큰 영향 없죠. 브라질 변이는 우리나라에서 뭐 10명이 확인돼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전염력이 굉장히 빨라지죠. 1.4배 내지 2.2배 정도로 상당히 전염력이 빨라지는 것이고 진단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증도나 이 항체, 백신 효능에 대한 그 영향인데요. 영국 변이는 치명률이 61%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중화 능력은 항체 중화 능력은 약간 감소하지만 큰 영향이 없다. 백신 효능도 크게 영향이 없다. 약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하지만 큰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이제 치명률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항체 치료제와 백신의 이 결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소실될 수가 있고 백신 효과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10.4% 효능, 노바박스는 50 내지 60% 효능, 얀센 백신은 57% 효능. 그래서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고요. 브라질 변이 같은 경우도 중증도 사망률이 45% 정도 증가된다. 그리고 중화 능력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화이자 백신의 중화능 감소되고 있고 교차 방어 중화 항체를 유도하긴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타 변이 바이러스, 저는 관심 변이 바이러스, Variant of Interest, VOI, 이제 WHO에서는 VOI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관심 변이 바이러스. 이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아직 규명이 안 돼서 이 정도지. 상당히 이제 전염력이나 치사율이나 백신 치료제 효능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나이지리아 B11525 나이지리아 변이고요. 국내에는 8명이 확인됐고 전염력, 치명률, 항원성 이거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 중화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변이 B1427 B1429인데요. 이것은 L452R이 이제 시그너처 대표 변이입니다. 우리나라에 416명이니까 영국 변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유행하고 시작이 됐는데 전염력이 20%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병독성은 연구 중이고 중화 능력도 상당히 이제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좀 더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11282는 P2라고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변이와 두 번째 브라질 변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B11283 이것은 필리핀 변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6명이 확인이 됐고 아직 이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뉴욕 변이가 있습니다. B1526인데요. 이것도 뉴욕 변이도 우리나라에 10명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변이 B1616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없고 B1617은 인도 변인데요. 이제 지금 더블 뮤테이션, 이중변이 뭐 삼중변이 하는데 주요 변이는 이 L452R하고 E484Q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3명이 지금 확인돼서 인도 변이도 국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철저한 감시와 방역이 필요합니다. 전염력과 치명률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정이고요. 중환응의 일부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인도에서 뭐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인도 변이가 인도에서 크게 유행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궁금한 거는 이제 과거 감염된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온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사실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국 변이를 보면 전 세계 한 뭐 140개국 가까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변이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는 전 세계에 거의 90개국 이상이 확인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아공, 뭐 탄자니아,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위주의 국가로 입국 금지를 하는데, 이미 뭐 남아공 변이가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만 뭐 제한한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어서 사실은 좀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변이 P1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 50개국 이상에서 확인되고 있고, 뭐 지금 아프리카 외에는 남미, 북미, 유럽, 그 다음에 인도, 호주, 필리핀 이런데 다 일본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확인된 바가 있어서 이 브라질 변이에 대한 또 감시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 관심 변이 바이러스, 또 우리가 그 우려 변이 바이러스 VOC, VOI 둘 다 이제 잘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5월 4일 날 발표된 거에 의하면 지금 국내에 이제 주간 우려 변이 바이러스 Variant of Concern의 현황인데, 현재까지 이 변이 확정 632명, 그러니까 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변이가 확인된 사람이 632명이고, 이 사람들과 이제 역학적으로 관련됐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이 안 된 감염자를 867명,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역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499명이 이제 주요 변이, Variant of Concern이고, 기타 변이, Variant of Interest 473명을 합치면 우리나라에 1972명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것이고, 전장 유전체 분석이 안 된 사례들을 생각하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수천 명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5월 4일 이 주간, 지난주에 전체 유전자 분석을 565명을 했는데, 그 중에 14.5%, 15% 정도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97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영국 변이가 87명, 남아공 변이가 10명입니다. 국내 발생 75명, 해외 유입 22명인데, 국내 발생에서는 12.8%, 해외에서는 31.9%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느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모든 신규 확진자에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한 15%만 가지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14.8%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7명 중에 1명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뭐 700명이 나온다. 그러면 약 7명 중에 1명, 100명 정도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환자에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질병청 얘기로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죠. Variant of Concern 검사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5월 4일까지 총 632건이 나왔는데 그의 87%가 551명이 영국변입니다. 그 다음에 11% 71명이 남아공 변이, 2% 10명이 브라질 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변이가 가장 우세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97건이 나왔는데 역시 90%가 영국 변이고 10%가 남아공 변입니다. 그래서 영국 변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4차 유행파를 주도하는 바이러스로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기타 변이 바이러스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 누적 환자 수가 473명입니다. 역시 88%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변이죠. 416명. 그 다음에 7%가 인도 변이, 그 다음에 2%가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2%가 뉴욕 변이, 1%가 필리핀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변이와 기타 변이, 그러니까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를 다 합치면은 영국 변이가 가장 많고요. 551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16건 캘리포니아 변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변이가 뭐 기타 변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변이도 전염력이 빨라지고 일정 부분 항체와 결합 능력이 떨어져서 백신 효능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5월 4일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누적 환자 수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영국 변이가 551건으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 변이 416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캘리포니아 두 가지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고, 영국 변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변이도 같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고, 사실 가장 안 좋은 성격이 남아공 변이죠. 71%. 백신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이고, 인도 변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인도에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과 대유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그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가 충분히 안 돼서 그렇지. 인도 변이 33건, 그 다음에 브라질 변이 10건, 뉴욕 변이 10건,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8건, 필리핀 변이 6건. 우리가 뭐 인적 교류가 북미와 동남아 또 유럽, 영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국내 변이 바이러스 주간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건수입니다. 보시면은 쭉 주간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 97건이 이제 지난주에 기록이 됐는데 점차 이 파란색 국내 발생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과 이제 국내 발생이 반반이었는데 3월만 해도 4월 중순만 해도 반반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현격하게 국내 발생 변이 바이러스가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보시면, 그리고 이것이 이 건수는 전체 확진자를 모두 전장유전체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중에 14.4%를 선택해서 일부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수보다는 실제 더 많으라는 거죠. 뭐 이 지금 질병청이 주요 변이와 기타 변이로 나눠서 집계를 따로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생각에는 주간 단위로 주요 변이, 기타 변이 건수를 다 나열해서 표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이제 적게 보이거나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검출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4.8%, 한 5% 정도. 그러니까 일부 샘플에서 이건 이제 우려 변이 바이러스 VOC, 그러니까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인 겁니다. 기타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그러니까 관심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VOI를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좀 질병청에서 통계를 내줘야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주간 단위로 몇 %가 나온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15% 정도 되면 7명 중에 1명은 변이 바이러스다. 최소한. 기타 변이까지 여기 포함되면 이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텐데 지금 이걸 이제 주간 단위로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숫자가 딱 나오질 않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우려 변이 바이러스 VOC 분리 건수 추세 계속 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영국 변이고 남아공 변이가 있다. 9대1 정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울산시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6주 동안 울산 지역 확진자 80명 중에 51명, 63.8%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최근 일주일간 전국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14.8%인데 4배가 더 많이 나왔죠. 4배가. 그러니까 울산시에 지금 우세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12개 집단에서 76명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여기 역학적 연관성까지 돼 있는 사람은 337명입니다. 그래서 최근 울산 지역 일주일 총 283명이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하루에 40명, 평균 4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울산 지역만 따지고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거죠. 5월 5일 신규 확진자만 울산 지역에서 38명. 그래서 뭐 울산에서는 2주간 특별 방역 주간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울산에서 이렇게 영국 변이가 주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울산에서만의 국한된 것이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어리도 좁고 교통도 KTX나 고속도로를 통해서 교류가 잦고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다 확인이 됐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4차 유행파를 주도하는 그 바이러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 또 통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뭐 이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높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3주 연장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증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잡으려면 일시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가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요. 환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최근에 중증 환자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병실 부족하고 사망자 속출하면 그때 가서 또 나설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한번 정리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국이든 남아공이든 이 변이 바이러스 캘리포니아 변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전염력이 빨라진다. 뭐 20%에서 뭐 70%까지 빨라지기 때문에 환자 발생이 증가되고 4차 유행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늘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병독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영국 변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 사망자가 이어서 늘게 됩니다. 인도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듯이
어떤 이 환자 폭발로 병실 또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또 위기에 당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1차 접종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부분 접종인 거죠. 1차와 2차를 다 맞춰야 완전 접종률이 되는데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대개 한 60% 내지 70%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접종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더 조장될 수가 있다. 항체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화이자는 그나마 3주 간격으로 접종을 간격이 짧아서 빠르게 이제 3주 접종하면 95% 예방 효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 접종 간격이 3개월이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1차 접종만 한 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 다음 주 5월 중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분들은 아직 1차 접종만 마치고 항체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돌파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정확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물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뭐 변이 부위가 17개, 23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분에 있지만 지금 진단 키트가 타겟하는 부위에 변이가 예를 들어서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 쪽에 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효과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결합력이 떨어져서 그 캘리포니아 변이도 마찬가지죠. 효과가 저하될 수가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 백신의 효능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남아공 변이와 이제 브라질 변이 또 인도 변이 이게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제 남아공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스루 인펙션 돌파 감염 사례가 이제 늘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지금 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뭐 주로 파이자 모더나 이 선진국에서 백신 개발자들이 하는 것과 또 앤토니 파우치 같은 전문가도 지금 변이가 계속 이렇게 많이 되다 보면은 가을쯤에 가서 이 변이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백신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 추가 접종 부스터 도스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3차 접종이 되겠는데요. 여기 시기가 9개월째 또는 12개월째에 필요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가을에 연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이 선진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생산이나 공급을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의 그 유행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성인에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효과를 측정한 논문이 이 MMWR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중증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 대상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1월부터 3월까지 14개 주의 24개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 65세 이상 환자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입원 예방을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백신이 감염 예방, 입원 예방, 사망 예방 이 세 가지 척도로 우리가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데 특히 고령자에서는 중증으로 되면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관련 입원 예방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네거티브 디자인 연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임상 3상 할 때는 뭐 이 15,000명은 백신을 놓고 15,000명은 생리식염수 위약을 놓고 이제 나중에 감염된 환자 수를 갖고 얼마나 백신이 예방하는지를 보는 건데, 백신이 허가되고 대량 접종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위약군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누구는 백신 놓고 누구는 생리식염수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되고 대량 접종한 상황에서는 테스트 네거티브 디자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 음성 그 디자인 연구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코로나19 유사 증상, 열이나 기침이나 뭐 인후통, 뭐 근육통, 이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코로나 그 19 PCR을 해서 코로나19 PCR 양성자, 음성자로 나눈 다음에 거꾸로 코로나19로 확인된 사람의 백신 접종 유무를 보고 코로나19가 아닌 PCR 음성으로 나온 환자에서 백신 접종력 유무를 확인을 해서 각각의 그 오즈 레이쇼를 계산해서 백신 효과를 이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오즈 레이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이 확실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라든지 또 전산 기록으로 의무 기록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았는지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기억 오류의 가능성이 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 백신 접종 카드 또 전산 기록으로 백신 접종력을 확실히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 아직 항체 생성이 시작되기 전에 증상이 시작된 경우는 이제 제외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89명이 참여를 했는데 뭐 여러 이유로 72명이 제외되고 최종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470명 환자입니다. 187명은 이제 PCR로 확진된 코로나19 중례 환자고 230명은 PCR에서 음성인 대조 환자입니다. 그래서 연령은 65세 이상 대상이었기 때문에 중앙 연령은 73세, 여성이 48%니까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187명 증례 환자 중, 그러니까 PCR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 중에서 19명, 10%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접종했고, 이 중에 10명, 18명, 11명 중에 18명은 한 번 접종, 한 명은 두 번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명의 코로나19 음성인 환자에서는 62명은 한 번 접종 이상, 그 중에 이제 44명은 한 번 접종, 18명은 두 번 접종.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접종만 끝난 경우를 이제 부분 접종, 1, 2차 두 번 접종을 한 경우는 완전 접종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는 3주 간격으로 두 번,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두 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파이자, 모더나 모두 mRNA 백신이죠. 백신 병원 입원 예방 백신 효과는 완전 접종의 경우는 94%, 부분 접종의 경우는 64%. 그러니까 한 번만 접종한 경우는 코로나19로 입원 예방 효과가 64%다. 두 번 접종한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예방 효과가 94%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소개해 드리냐면 이 연구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편차가 납니다. 그 연구 방법이 정확해야 그 예방 효과의 그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네거티브 디자인이 이런 백신 허가 후에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골드 스탠다드 방법으로 인정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백신 효과 평가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 논문에 이제 각 여기에 이제 연구에 이제 참여한 성인의 이제 특성을 보는 건데요. 뭐 1월부터 3월까지 등록된 환자의 이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이제 증례 확진자가 3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조 환자는 뒤로 갈수록 늘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어서 1, 2, 3 이렇게 가면서 코로나 확진 증례 환자는 줍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서 65세에서 74세는 59%, 75세 이상은 41%, 여성이 48%, 남녀는 이제 반반씩 비슷하게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인종보험과 의료보험,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에 거주하느냐 여부, 그리고 과거 작년에 한 번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받았느냐, 독감 백신 접종 받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흡연 상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스 코로나 백신 접종 상태에 따른 발생을 보면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유의하게 증례 환자가 78%, 대조 환자가 61%. 지금 접종받지 않은 경우에 코로나19의 발생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분 접종의 경우는 1회 접종이라고 그랬죠. 1회 접종한 경우는 지금 대조 사례가 19%, 증례 환자가 10%. 1회 접종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완전 접종, 두 번 접종한 경우는 증례 환자에서는 0.5%, 대조 환자에서는 8%. 그러니까 완전 접종, 두 번 접종한 경우는 현저하게 확진자가 이제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이 지금 제일 위에 완전 접종한 경우는 94%의 이제 병원 입원 예방 효과. 옆에 반은 이제 컨피던스, 95% 신뢰 구간입니다. 95% 신뢰 구간이 좀 넓은 이유는 여기에 연구에 참여한 환자 수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세 번째 부분 접종, 한 번 접종한 경우에 병원 입원 예방 효과는 64%입니다. 그 다음에 발병 전 14일 이내에 1회 접종한 경우는 예방 효과가 3%죠. 예방 효과가.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14일 지나야 항체가 생겨서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접종하고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병된 경우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 전에 감염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때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3%. 그래서 적어도 백신 접종하고 2주 지나야 예방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레나님이 이제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레나님 질문은, 교수님 변이 바이러스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에서도 어디서든 변이에 또 변이가 생겨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끝없이 백신 개발하고 접종하고를 반복하면 살아야 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 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변이 바이러스 사이에도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영국, 캘리포니아 여러 가지 변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적자 생존을 서바이벌 피티스트가 돼서 이 중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하게 유행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유전체 분석을 좀 통해서 모니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명홍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화이자가 6천만 명분 계약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사람들 교차 접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일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임상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기억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을 많이 하고 또 화이자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이상 동이 나면 화이자를 맞아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영국이 주로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접종해 왔기 때문에 교차 접종의 필요성을 영국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다양한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의 교차 접종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교차 접종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그 교차 접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명음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항체 형성 시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항체 형성 시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접종하고 1주 말에 시작이 돼서 2주, 3주에 대부분 생기는데요. 차이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의 항체 상성 시기는 비슷한데 항체 역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대1로 비교한 자료가 없긴 한데 효능만 보면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항체 생성, 중화항체 생성 역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백신마다 그 효능이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화항체 역가, 또 항체의 지속 기간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루엄님, 지금 투석 환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인데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로 후탄 사용 중인 환자가 접종해도 될까요? 네, 후탄 사용 중. 그러니까 지금 이 만성 심부전 환자, 혈액투석 환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고위험군이고요. 만성 심부전 혈액투석 환자들 코로나 걸리면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드물지만 나오는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잘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통이나 복통이나 출혈반이나 뭐 그 시력 저하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개념 물리치고 프로그램 활동하는 다우님, 백신 접종하기 전에 작년에 수술하러 가던 때처럼 금식 상태 유지를 해야 하나요? 백신 접종하기 전에 금식해야 되냐는 질문인데, 금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백신 접종은 아주 편한 상태에서, 물론 뭐,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식사를 하고, 금식하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식사를 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제 편한 상태에서 접종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엄님이 1차 백신 후 심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이 있어서 처치 후 회복된 환자 2차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례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인 경우 같은데요. 이 경우는 그 주치의나 백신 접종 예진 의사와 좀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지금 증상이나 1차 백신 접종 후에 겪은 증상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알 수가 없어서 담당 예진 의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레나님, 교수님, 의료진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송과 치료를 위해 애써주시는 마음 귀하게 여기며 지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또 즐겁게 또 5월에 이제 날씨도 좋고 야외도 산책하면서 어제 그 보도에 의하면 국민들의 80% 이상이 불안, 우울, 뭐 이런 굉장히 정신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모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사회 모든 면에서 지금 다 국민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 뭐 코로나가 뭐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